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 여러분. 오늘은 북한의 비극적인 현실, 특히 젊은 처녀들이 겪고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더선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서 다룬 내용과 북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미입니다. 올해 25살이고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길주군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이 참 아름다웠죠. 어릴 적 친구들과 논밭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군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 한가운데에 커다란 시설을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증상을 보였죠. 결핵, 피부염, 관절염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병들이었습니다. 김순복 씨는 군인들이 오기 전에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점차 결핵, 피부염 환자가 많아졌다. 사람들은 귀신병에 걸렸다면서 무당을 찾아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마을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옆집 아주머니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딸이 이상한 병에 걸려 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당을 찾아가고 치료를 받으려 해도 딸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딸은 세상을 떠나고 아주머니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경훈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동네에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고 장애 아들이 태어났다. 귀신병에 걸렸다는 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남경훈 씨는 젊었을 때부터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관절염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어린 소녀가 태어났는데 그 소녀는 귀와 손가락이 없는 채로 태어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녀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녀를 귀신의 아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남경훈 씨는 이 소녀의 부모는 결국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길주군에서 56년을 살았던 이영란 씨도 아들을 결핵으로 잃었습니다. 그녀는 다 밥 먹고 사는 집들이 결핵에 걸리니까 별나다 했는데 4년을 넘기지 않고 다 죽더라. 제 아들도 그런 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란 씨는 탈북 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있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 평양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려고 했지만 길주군 환자는 평양에 한 발짝도 들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결핵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영란 씨는 길주군 피폭 문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길주군 전 주민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암 환자가 많아서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위암, 폐암, 췌장암 환자가 있고 한두 달 있다가 다 죽는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20살이 되던 해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항문과 생식기가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남편과 저는 큰 슬픔에 빠졌고 다시는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마을에서는 기형아가 태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귀와 손가락이 없는 채로 태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단지 인근 출신 탈북민들은 2013년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영변 지역 여성들은 임신이 되지 않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북민은 항문, 생식기, 귀, 손가락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무서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민 김모 씨는 북한 핵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우라늄, 탱크 및 우라늄 분말 먼지가 무수히 떠다니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보호 장비도 없이 방사능이 가득한 공간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의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 후로 우리는 더 많은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반면 북한의 고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은 최고급 음식을 먹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도 고위층 자녀들이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은 하지 않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고위층과 우리 같은 일반 주민들의 삶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했죠. 결국 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라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탈북 과정은 매우 위험하고 긴장감 넘쳤습니다. 밤에 몰래 강을 건너야 했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동안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힘을 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언제 북한 보위부가 들이닥쳐 저를 잡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정보,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체제 유지를 위해 존재하죠. 저는 북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억압적인지 한국에 와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사람들은 매일 선전과 세뇌를 당합니다. 김정은을 찬양하고 체제를 지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들어졌죠. 학교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지도자의 업적을 외우는 것이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진짜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결핵, 피부염, 기형아 출산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고 의사들은 형편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고위층들은 최신 의료 장비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탈북 후 한국의 통일부에서 방사선 피폭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탈북민들 중 많은 이들이 방사선에 피폭된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우리가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 건강에 끼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통일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 80명 중 17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탈북민 일부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북한 핵실험의 실제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출한 이후에도 방사선 피폭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핵시설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귀신병, 기형아 출산, 각종 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현실은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오늘도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김영철 씨는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탈북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고통의 기억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비극을 세상에 알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탈북민은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의 용기와 희망은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도 저처럼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모순과 부조리를 알리고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양정보통 여러분, 오늘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